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는 과거의 생산자 관점이랄지 공급자 관점에서 어떤 틀에 박힌 전략을 수립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이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거고요. 미중 패권 문제가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됐습니다.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과학적인 리스크들을 측정을 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러 가지 도전의 기회들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슈넷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복합적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2025년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넷 리더십 센터의 김주수 센터장입니다. 전문가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휴먼 캐피탈 본부를 리딩하고 있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조직과 인사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고성장을 돕고 또한 그 해당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경기 침체라든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 있어서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참 어려움이 있죠. 급변한 환경 속에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과거에 워터폴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단기에 이슈들에 집중하게 하는 압박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직면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과거의 리더와 다르게 현재 또 미래의 리더들은 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유연성을 갖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리더가 두려움 없이 그러한 기술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우고 직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학습 문화가 직원들 성장을 돕고 본인들이 배운 것을 조직에 활용할 때 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배우는 거에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이 없도록 잘 변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직원 간의 그 업무 배운 것들을 잘 이렇게 책임 있게 배분을 해서 갈등이 없애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불확실성 시대인데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을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정태적인 전략을 가지고 구사하면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실험에 넣고 전략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워터폴 방식보다는 스프린트하게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자죠. 자크 아탈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불확실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그 HR 분야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부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인사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초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의 고령화된 인력부터 MZ세대까지 구성원의 피라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이 또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력의 다양성들을 존중하고 고령화된 인력들의 그동안의 경험들 이걸 잘 활용하고 또 MZ 제너레이션의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강점들을 잘 조화를 이루는 포용성 있는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벌써 한 1년 지났네요. 과거 한 3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쳤는데요. 그동안의 퓨처 워크이라고 해서 일하는 장소랄지 일하는 방식, 일하는 사람의 능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그 디지털을 많이 접목하고 애자일한 조직으로 많이 시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배움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조직 내에 잘 스며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사장님, 그럼 여기서 AI, 인공지능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AI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조직 인사의 이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AI를 인사 관리에 좀
활용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막 직접 활용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라고 하면은 프로세스상 채용, 그래서 직무 배치, 성과 관리, 성과 평가죠. 그다음에 경력 개발 이렇게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채용입니다. 채용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먼저 후보자의 이력서를 받고 이력서를 스크린합니다. 스크린을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적합한 후보자인지를 가려내는데요. 이미 이 과정 중에서 이력서를 스크린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자동화해서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성향 또는 선호도, 직무의 경험, 스킬,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봐서 분석을 해서 조직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채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용된 인력들은 또 리텐션 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회사 근무하는 동안에 최근에는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습 선호 경향이랄지 본인의 특징 또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 맞춰서 커리어 패스를 만들고 학습을 계속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쓰면 훨씬 효과적이겠는데요. 말씀 주신 채용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면이 있을까요? AI를 활용하게 되면 이 성과평가 프로세스상에서 성과 데이터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경험들을 AI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떤 피드백을 줄 건지 또 동료의 다면 평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그 피드백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요. 이런 내용으로 팀장님이나 관리자께서 수시로 공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좀 꿈꿔왔던 수시 평가, 공정한 평가, 데이터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에서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즘에는 그 이직 문제 만만치 않은데 인공지능이 이 이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일하면서 데이터에 흔적이 남거든요. 다양한 뭐 보고 과정, 일할 때 관리자와 또 동료 간의 여러 가지 피드백, 인터랙션이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거나 1년에 몇 번 미니 서베이를 하는 여러 가지 몰입 조사에서 이 사람의 만족도랄지 어떤 회사에 대한 선호랄지 여러 가지 언어를 분석을 해서 또는 경험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직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간파하게 됩니다. 간파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인별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면담을 하거나 또는 뭐 보상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경력 개발에 이슈가 있는지 또는 동료의 갈등은 없는지 이렇게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리텐션 전략을 짜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전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조직 인사 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AI가 들어오면서 인사 관리에 가장 큰 임팩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조직의 구성원들의 인사 관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개인화된 맞춤형의 채용부터 직원 경험들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직원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직원의 성장 잠재력을 만들고 그러한 성장 잠재력과 그런 성과가 조직의 성과에 연계되는 조직과 개인이 하나가 되는 어떤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 맞춤형 분석을 통한 인사 관리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네.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과 관리, 예, 예. 성과의 향상 이게 예. 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AI 시대에 맞게 조직 인사 전략을 잘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기업들이긴 한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이제 IBM입니다. IBM은 전통적으로 좀 유명한 IT 회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BM에는 왓슨이라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인사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의 채용부터 직무 배치, 그다음에 성과 평가, 그다음에 경력 개발까지 이러한 AI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화된 분석을 통해서 인사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채용에서 그 AI를 활용해서 그 후보자의 뭐 이력서를 스크리닝 한달지 또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나 스킬이나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랄지 선호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역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인터뷰까지 통하면서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또 IBM의 가치관이 맞는가까지 분석을 해서 그런 인력들을 뽑아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은 이직도 줄겠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일을 하면서 직원 경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시로 평가한 내용들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걸 통해서
개인이 그걸 인지하고 다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구글입니다. 구글은 특히나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사 데이터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역시 채용부터 뭐 직무 배치, 평가, 경력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구글은 좋은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잘 리텐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직무 적합하고 구글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리텐션 비율이 높고 이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직 성향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리텐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도 채용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구글이나 IBM하고 좀 채용 과정 AI를 활용하는 거 비슷하고 유니레버는 그 앱에다가 채용 시에 후보자들이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답을 하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앱에서 본인 주도로 약간 게임처럼 테스트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성향 파악도 되고 조직의 적합도랄지 기술의 부합도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좀 앞에 두 회사보다 조금 더 채용 후보자들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고 본인 주도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부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준들이 인사 관리의 어떤 합리성,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러한 기업의 인사의 어떤 브랜딩을 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영자와 임원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는 과거의 생산자 관점이랄지 공급자 관점에서 어떤 틀에 박힌 전략을 수립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이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거고요. 내부의 직원들의 목소리랄지 조직 인사 관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외부의 관점에서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고객의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 또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좀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디지털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략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과거의 경영계획은 1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3년을 짜면서 워터폴 방식을 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이런 세부 과제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좀 스프린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키 팩터들을 고려하고 시나리오 플랜을 짜서 좀 유연하게 짧은 기간 안에 실험을 통해서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좀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시나리오 경영, 시나리오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러한 실험의 데이터는 어디서 얻느냐? 리빙 랩이라고 해서 현장과 비슷한 실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작은 실패,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좀 활용한다.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경영, 그다음에 사업은 경제와 관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정치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겪었지만 자연재해랄지 뭐 질병 이런 것도 굉장히 비즈니스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중 패권 문제가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과학적인 리스크들을 측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 경영의 아젠다에 들어가서 만약에 저희가 경영계획을 짠다면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러 가지 그 도전의 기회들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러한 전략적 통찰과 다양한 실천 방안이 휴넷 포사이트 코리아 2025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 인터뷰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025년 사업 전략 수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기업이 지속 번영하기 위해서 위기와 도전과 기회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내부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고려해서 경영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기업과 구성원에게 모두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에서 이러한 다양한 인사이트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성장을 담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사이트 날리지에서는 복합적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2025년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